라면 10개면 교도소 안에서 하루 보호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철창 안에도 경제가 있습니다. 현금은 없음입니다. 신용카드도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는 매일 일어납니다. 라면으로 방 청소를 맡기고 라면으로 빚을 갚습니다. 2016년 애리조나 대학교 연구팀이 세상에 알렸습니다. 교도소 안에 완전한 경제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현금 없이도, 법 없이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교도소는 규칙의 세계처럼 보입니다. 기상시간, 식사시간, 취침시간. 모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도관이 순찰하고 규칙이 엄격합니다. 하지만 철창 안에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합니다. 교도관의 눈이 닿지 않는 곳. 그곳에서는 전혀 다른 규칙이 통용됩니다. 재소자들은 이것을 교도소 경제라고 부릅니다. 공식 경제가 무너진 자리에 비공식 경제가 들어선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경제는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정교하게 작동합니다. 교도소 경제의 역사는 담배에서 시작됩니다. 20세기 초반부터 담배는 교도소 안에서 화폐로 기능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담배는 개비 단위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흡연자, 비흡연자, 가릴 것 없이 모두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보관도 쉬웠습니다. 서비스 대가로 담배를 받고 담배로 음식을 샀습니다. 담배 한 개비로 책을 빌렸고 한 보르면 큰 거래도 성사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담배는 교도소의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묻습니다. 왜 하필 담배였을까요? 화폐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담배는 개비 단위로 분리됩니다. 둘째, 모든 사람이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담배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셋째, 가지고 다니기 쉬워야 합니다. 담배 한 보루는 주머니에 들어갑니다. 넷째, 오래 보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배는 수개월이 지나도 가치를 유지합니다. 다섯째, 위조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교도소 안에서 담배를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담배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2004년 미국 연방교도소의 전면 금연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경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유지되던 화폐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재소자들은 새로운 화폐를 찾아야 했습니다. 후보는 여럿 있었습니다. 우표, 통조림, 설탕. 하지만 최후의 승자는 달랐습니다. 바로 라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외였습니다. 라면 한 봉지가 담배를 대체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교도소 식사의 질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허기진 재소자들에게 라면은 귀한 사치품이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화폐가 다 됩니다. 2016년 애리조나 대학교 사회학자 마이클 깁슨 라이트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라면이 교도소의 지배적 화폐가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소자들은 라면으로 세탁 서비스를 구매했습니다. 라면으로 청소를 대신 시켰습니다. 심지어 라면으로 정보를 거래했습니다. 누가 어느 구역을 통제하는지, 어떤 교도관이 느슨한지. 이런 정보의 가격은 라면 5봉지였습니다. 보호 서비스는 하루 라면 10봉지였습니다. 라면 경제는 단순한 식품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시장 경제였습니다. 전직 재소자들의 증언은 이 연구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합니다. 한 전직 재소자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방 안에서 라면은 달러 지폐랑 똑같았어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누군가 빚지면 라면으로 갚았습니다. 이자도 있었어요. 내일 빌리면 모레는 더 많이 줘야 했습니다. 교도소 안에 이자 개념까지 존재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것입니다. 이 경제는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재소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필요와 욕구가 만나는 곳에 경제는 자연스럽게 탄생합니다. 교도소 경제가 복잡해지면서 직업도 생겨났습니다. 첫 번째는 상인입니다. 교도소 매점에서 라면을 구매해 더 비싸게 파는 재소자입니다. 두 번째는 은행가입니다. 라면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경호원입니다. 라면을 받고 약한 재소자를 보호합니다. 네 번째는 중개인입니다.
거래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로 라면을 받습니다. 이 역할들은 자유시장의 직업구조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인간은 자연스럽게 시장을 만들어냅니다. 왜 인간은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걸까요?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에게는 통제감이 필요합니다. 교도소는 자유를 빼앗습니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통해 재소자들은 통제감을 되찾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감각. 이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사회학자 마이클 깁슨 라이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어디에 있든 교환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교도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 본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시장을 만들어냅니다. 교도소 경제와 자유시장 경제를 비교하면 놀라운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공급과 수요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희소성이 가치를 만듭니다. 신용이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정보가 권력이 됩니다. 18세기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 그것은 교도소 안에서도 작동했습니다. 누군가 설계하지 않아도 시장은 생겨납니다. 이것이 교도소 경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경제는 제도가 아닙니다. 경제는 인간 본성입니다. 교도소의 라면 경제는 단순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인간은 교환하고 거래합니다. 자유를 빼앗겨도 경제적 본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범죄자들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들도 결국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도소 경제를 보면서 인간의 어떤 면이 보이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